반갑습니다. 용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번에 코스피어 직원을 이제 새로 뽑게 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.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좀 백그라운드가 달라졌죠. 기존에 이제 바에서 많이 찍었었는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서 2층 공간에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구직하실 때 보통 자소서나 면접을 보시게 되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. 자기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? 자기소개를 작성하거나 혹은 이제 면접 때 한번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. 뭐 저는 사실 면접 볼 때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. 왜냐면 자소서를 조금 지원받을 때 잘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. 그래서 미리 써주신 걸 바탕으로 제가 질문을 하죠.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을 거예요. 면접을 보는 방식이나 뭐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출하지 않는 곳들도 있을 텐데 요거를 좀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. 보통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면은 이 PR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엄청 넉넉하지가 않을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.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누군지를 핵심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텐데 뭐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 지원하는 회사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을 좀 한 키워드로 한두 개만 정해서 뭐 소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저 같으면은 뭐 브루잉에 되게 특화가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뭐 홈카페를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형용입니다. 뭐 홈바리스타입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. 뭐 홈바리스타를 키워드로 잡으면 이런 걸 해볼 수 있겠죠. 뭐 원두를 파는 커피 로스터스라면 결국엔 주 타겟층이 뭐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는 사람일 거잖아요. 그래서 나는 집에서 커피를 누구보다도 많이 내려 먹고 있고 그래서 손님이 이제 커피를 사러 왔을 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다.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장점도 어필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좀 어필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뭐 성장 과정에 대해서 쓰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. 방금은 이제 홈바리스타를 하나의 예시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. 보통 성장 과정에 대해서 쓰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뭐 1남 2녀로 태어나 뭐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장 과정이라는 건 해석을 좀 다르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. 뭐 1남 2녀로 태어난 게 뭐 중요하게 어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커피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좀 소개하면 좋은 거거든요. 결국엔 그게 자기소개가 되는 거잖아요. 내가 커피인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좀 핵심적으로 추려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집에서도 커피를 내려 먹고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고객들한테 뭐 커피를 어떻게 내려 먹고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지 잘 안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어필이 될 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그렇게 핵심적으로 좀 추려서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직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. 어떻게 이 친구가 성장을 해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원 동기를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지원 동기도 사실 뭐 이어지는 거긴 하잖아요. 근데 지원 동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.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보는 게 좋겠죠. 물론 이제 내가 되게 팬심을 갖고 오랫동안 지켜본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단시간 내에 알게 됐는데 그래도 이 회사가 확 끌려서 지원해서 이제 일을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그러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다 보면 지원 동기를 쓰기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면접 때도 지원 동기가 뭐예요?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좋거든요. 그래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게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거를 단순하게 면접을 합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
내가 일할 곳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. 내가 적응하기도 훨씬 더 좋고, 아,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되나,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,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, 아니면 내가 어떤 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, 내가 성장해서 어떤 식으로 이 회사의 방향성에 조금 도움이 되어가는 인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장황하게 쓰시기보다는 핵심적으로 처음에 이제 이 회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봤고,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이나 방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부분을 두 가지를 딱 따서 한번 쭉 적어보고 그거를 요약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어필이 잘 될 것 같습니다. 나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? 네. 저도 이거 가장 많이 질문하는 단골 질문이거든요. 근데 성격의 장단점을 단순하게 뭐 이렇게 적는 분들도 계시고, 뭐 면접 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저는 되게 까칠하고, 단점 얘기하면 이제 까칠하고, 뭐 다혈질이고, 뭐 충동적이고, 이런 부분들의 텍스트는 사실 나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. 근데 단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때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사장이더라도 약간 좀 머뭇거릴 수 있겠죠. 그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도 실제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통은 그런 걸 좀 더 이제 잘 포장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겠죠. 근데 그런 성격의 단점을 뭐 그냥 끌어안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분명히 그런 나의 성격적 단점을 알고서 노력을 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려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얘기해 보면 좋은 거죠. 뭐 단점을 먼저 얘기해도 좋겠지만 장점을 저는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장점을 어떻게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, 저는 제가 만약에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장점이 단순하게 이제 성격적 장점이 뭐 예를 들면 저는 되게 다정해요, 아니면 친절해요,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적기보다도 그런 성격이 실제로 내가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쓰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예시로 제 성격적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뭐냐면 이타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뭔가 하고 있으면 뭔가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.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, 고객이 뭔가를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.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. 근데 단점은 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겠죠.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나는 솔루션 하고 있다. 뭐 예를 들면 고객한테 집중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빠근무를 할 때 뭔가 정리정돈이 미흡할 수 있어서, 하지만 고객을 빠르게 응대하고 와서 내가 무언가 놓치는 게 없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성격의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동시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장점을 얘기할 때는 이 나의 장점이 이제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, 그리고 단점은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단점을 얘기할 때 뭔가 까칠한, 그 다음에 충동적인 이런 텍스트를 선택하시기보다도, 뭐 까칠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예민한 거일 수 있잖아요. 예민함이 단점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관점을 바꾸면 이제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포장해 보는 거죠. 까칠한 걸 예민한 걸로 바꾸는데, 그 예민함이 실제로 뭐 다른 것들을 이제 살펴볼 때 조금 더 깨끗하게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잘 관점을 바꿔서 포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물론 이제 까칠한 걸 개선해 나가면 분명히 좋겠죠. 저도 사실 되게 까칠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예민함으로 다시 생각해서 제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
내가 가진 성격의 장단점을 좀 잘 한번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른 곳에 이제 면접을 보거나 일을 할 때 어떻게 좀 작용할 수 있는지,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구직을 하시거나 뭐 면접을 보러 가시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을 실제로 한번 만나서 뭐 상담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뭐 유튜브 채널에서 다뤄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뭐 라이브를 통해서도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컨텐츠도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가가서 한번 솔루션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쳐보고요. 제가 또 일상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정리해서 한 번 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채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